요즘 핀테크 산업에 관심 많으시죠? 하지만 왠지 인터넷 전문은행은 나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나의 일 같은 핀테크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P2P 대출인데요. 이 P2P 대출이 무엇이고 투자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P2P 대출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여기서 조심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2P 대출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죠. 돈이 필요한 일반인이 여유 자금이 있는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여유 자금이 있는 일반인은 돈이 필요한 일반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산업, 바로 이것이 P2P 대출입니다. 무엇인지 잘 와닿지가 않죠. 여기에 두 사람의 사연이 있습니다. 먼저 한 남자의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철없이 카드를 쓰고 멋모르고 대출을 받아서 유흥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번듯한 직장은 있었기 때문에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건강할 것만 같았던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걷지 못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500만 원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은행에 갔더니 신용등급이 낮다고 대출을 거부받았습니다. 저축은행에 갔더니 대출 이자만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무리해서라도 20% 금리의 대출을 받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저는 P2P 대출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업체에서 진행하는 신용평가를 통과한 이후에 저는 사연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약 30명의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씩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저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제 저는 매달 9% 정도의 이자와 함께 성실히 원금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도 수술을 잘 마치셨습니다. P2P 대출을 이용해서 돈을 빌렸던 한 남자의 사연인데요.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의 사연이 더 있습니다. 한 여성분의 사연인데, 얼마 전 1년 동안 모은 적금을 찾았습니다. 이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넣을까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작년보다 이자율은 더 떨어졌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P2P 대출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은행에서는 안 받아주고 대부업체 금리는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저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대출해주고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35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9% 이자를 쳐서 갚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업체가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신용평가를 한다곤 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남자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기라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호기심이 발동했죠. 저는 20만 원만 그에게 투자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새 500만 원은 만들어졌고 석 달이 지난 지금 꼬박꼬박 이자와 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P2P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던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바로 이것이 P2P 대출이라는 것이죠. 돈이 필요한 사람과 여윳돈이 있는 사람의 만남을 제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P2P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10% 안팎의 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은행보다 나은 10% 안팎의 중수익 투자 기회를 주는 것, 이런 기회를 주는 핀테크 산업이 바로 P2P 대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P2P 대출에도 크나큰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이죠? 20년지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도 돈을 떼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나의 돈을 빌려주기란 쉽지가 않죠. 그래서 현재 국내에 있는 많은 P2P 대출업체들은 공인된 신용평가 기관에 이 고객들의 신용 등급 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국내 1, 2, 3위를 하고 있는 P2P 대출업체들은 현재 영체율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연체율 0%라는 것은 꽤 좋은 성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불안합니다. 왠지 내 돈을 떼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럴 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분산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여유자금 100만 원을 한 명에게 투자했을 때 이 사람이 도망가게 된다면 저는 100만 원의 원금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100만 원을 5만 원씩 20명에게 투자를 한다면 만약 그 가운데 한 명이 도망간다고 하더라도 원금 100만 원의 10% 이자율, 거기에다가 도망간 한 사람의 5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105만 원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했는지 국내에 있는 몇몇 P2P 대출 업체들도 이런 분산 투자가 가능한 상품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P2P 대출 산업이 갖고 있는 가장 취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법적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P2P 대출 업체가 쓰러지게 된다면, 혹시 이 업체가 부도나게 된다면 우리는 원금을 찾을 수 있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P2P 업체를 통해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이 부도나게 될 경우,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원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 P2P 대출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도 없고 자리 잡기 전까지는 경험 삼아 용돈벌이 정도만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